오늘도 AZ타코가 보도를 전합니다. 2025년 세계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칠레가 리튬 패권을 되찾으면서 중국이 감행한 40억 달러 규모의 거액 베팅은 순식간에 아문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는 올해 가장 극적인 지정학적 변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때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던 관광지들이 불명예스러운 이유로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쫓겨나는 지역사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광동성에서는 섬뜩할 정도로 붉은 하늘이 펼쳐져 도시 전체가 불타는 듯한 광경에 공황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는 국제적인 스캔들이 발발했습니다. 필리핀의 시장직에 있던 중국인 여성이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1대1로 투자자들의 희망을 짓밟았고 수십억 달러의 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은 아타카마 사막에서 왔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리튬에 대한 야망은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칠레가 갑자기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리튬은 외국 기업이 아니라 칠레 국민의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 메시지는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델코와 SQM의 제휴로 중국의 텐치 리튬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익은 칠레로 환원되었고 원격 조작으로 공급망을 지배하려던 중국의 희망은 좌절되었습니다. 베이징은 전례 없는 입장에 몰렸습니다. 세계의 초강대국으로서가 아니라 자존심 강한 남미의 민주주의 국가에 의해 조건을 강요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때 칭송받았던 텐치리튬의 41억 달러 투자는 이제 수렁에 빠졌습니다. 리튬 가격은 폭락하고 연간 손실은 급증하며 주주들은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관영 매체들은 이 거래를 전략적 승리라고 치켜세웠지만 지금은 과도한 야심, 환경에 대한 반발, 그리고 지정학적 오산의 교훈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칠레의 태도는 리튬 트라이앵글 전체에 공명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매장량을 국유화하고 아르헨티나는 외국 지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이 지역은 명확한 경계선을 그리려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파트너국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지는 가운데 중국의 해외 사업은 거센 저항과 높은 리스크 그리고 영향력 저하에 직면했습니다. 칠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권은 중요하고 책임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큰 자금이라도 자국의 토지와 국민을 지킬 권리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도 칠레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에너지 경쟁을 재형성하고 리튬 시대에 진정으로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조용하고 경치 좋은 휴가지였던 곳은 중국 본토에서 온 5명의 관광객이 1박 400달러의 민박을 체크아웃한 후 충격적인 참상으로 변모했습니다. 불과 3박 만에 먼지 하나 없던 방은 넘쳐나는 테이크아웃 용기, 젖은 종이 타올, 그리고 사방에 흩어진 쓰레기 더미로 변했습니다. 주인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불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치 범죄 현장을 촬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그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자 며칠 만에 360만 회 조회수를 넘기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일본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닐봉지에 파묻힌 식탁, 사용된 수건이 널린 욕실 바닥, 화장지층 아래 파묻힌 소파와 의자들. 그 숙소는 단순히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해 에어비앤비에서 영구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세월 비슷한 경험을 조용히 견뎌온 수많은 일본 호스트들에게 결정적인 임계점이 되었습니다. 일본 게스트에 대한 규칙은 간단하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정돈하고 쓰레기를 분리하며 왔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일반 호스트인 경우 청소비로 3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과거의 많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에 깨지기 쉬운 문화적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잘 아는 길고 고통스러운 패턴의 연속입니다. 수천 년 된 사원 기둥에 새겨진 이름, 나라의 신성한 사슴을 발로 차고 쫓아내는 모습,
공항의 식수대를 발 씻는 곳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부모가 방관하는 가운데 홍콩의 기차 바닥에 용변을 보는 아이, 직원을 도발하며 이화원의 쿤밍 호수에 발을 담그는 관광객, 그리고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후지산 근처의 중국인 경영 호텔이 불법으로 23그루의 고대 노송나무를 벌채하고 심지어 30그루의 제초제를 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소유자는 체포가 시작된 2024년에 일본에서 도주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조차 이러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이웃집 문에 침을 뱉는 사람들, 마라톤 급수대의 물을 몽땅 배낭에 담는 사람들, 차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에 차를 세우고 아이에게 용변을 보게 하는 부모들. 이들은 고립된 실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내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바이럴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일본 전역의 게스트하우스, 료칸, 부티크 호텔 웹사이트 공지가 조용히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의 예약을 일시 중단합니다. 한 일본 네티즌의 댓글이 그 상황을 통렬하게 짚었습니다. 겨우 5명의 무신경한 인간들이 나라 전체가 거부당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에 있어 최대 소비층이며 수십억 달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쓸수록 현지인들의 호의는 사라집니다. 베이징은 해외여행 붐을 자축하고 있지만 왜 많은 수용국들이 그 현상을 피곤하다, 압도된다, 혹은 무례하다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때 중국은 예절, 의식, 절도를 중시하는 문명으로 전 세계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당나라 시대 장안은 동아시아의 문화 기준을 세웠고, 일본은 지금도 그 영향을 받은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수세기에 걸친 예의범절을 타파해야 할 구시대적 사상으로 쓸어버렸습니다. 힘이야말로 경의보다 중요하고 공공의 규칙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자란 세대. 10년도 더 전 남방주말은 국민적 논의를 일으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여, 당신들은 정말 그렇게 추악한가? 오늘날 그 질문은 전례 없을 정도로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공자는 경고했습니다. 사회가 예절을 버릴 때 붕괴는 개인으로 시작되어 국가로 끝난다라고요. 중국이 문화적 단절을 넘어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지 않는 한 아무리 경제적 성공과 여권의 힘이 있더라도 손상된 국제적 이미지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성이 미루어지는 한 모든 확산되는 동영상이나 닫힌 호텔 문에 새겨진 흉터는 깊어질 뿐입니다. 상하이의 사이버 공간 감시 당국은 기사를 삭제하고 계정을 동결하며 약세인 주택시장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것을 망상적인 자기기만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 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 왕신 상하이은 중국의 주택시장 침체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인 네티즌들을 일제 단속하여 승리했다고 고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한 이 발표는 즉시 시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격렬한 검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이 날카로운 댓글로 반격했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공식 위챗 계정 왕신 상하이는 11월 14일 상하이시 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이 시주택관리국, 공항국 사이버보안대 등의 부문과 연계하여 이른바 온라인 부동산 정보 시정을 위한 특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홍슈나 빌리빌리 등의 플랫폼은 주택가격 폭락과 같은 문구와 약화된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왜곡된 해석을 포함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알림에 따르면 4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삭제되었으며 7만 개 이상의 계정이 처벌받았고 1,200개가 넘는 라이브 방송이 폐쇄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공개한 후 당국은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부동산 분야의 온라인 혼란과의 싸움을 강화하고 주택 정보의 온라인 토론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상하이의 검열은 결코 고립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난 9월에는 베이징 부동산 중개업 협회가 주택시장이 안정화의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거나 시장을 공매도하고 위험을 과장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발표를 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24년 10월에는 쿤밍시 정부가 주택에 관한 비관론 확산, 부정적인 감정 증폭, 왜곡된 정책 해석 등의 행위에 대해 표적을 좁힌 정화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로이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도시 전체에서 부정적인 주택 논평을 일제히 탄압하는 것은 베이징의 깊은 불안을 드러냅니다. 2021년 이후 부동산 부문은 부진했습니다. 개발자의 채무 불이행, 미완성인 채 방치된 선분양 주택, 붕괴하는 소비자 신뢰, 그리고 위축되는 가계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비관적인 목소리를 봉쇄하는 것은 붕괴되는 시장에 대한 온라인 불만이 정부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상하이의 최신 탄압을 칭송하는 본토 미디어의 보도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인터넷 댓글 부대들이 서둘러 이 움직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일반 네티즌들은 통렬한 아이러니로 맞받아쳤습니다. 어째서 관료적인 오만인가? 이것이 여론 통제라는 것인가?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책은 죽은 것인가? 지금은 투기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것인가?